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X4 풀체인지 모델을 아주 기분 좋게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BMW X4는 이제 막 출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로 별도의 런칭 행사 없이 바로 이제 출고가 시작이 됐는데 BMW X4 풀체인지가 나오자마자 차를 받아서 리뷰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옵션, 그리고 BMW X3와 비교했을 때 주행 질감의 차이, 그리고 기존 BMW X4 대비 어느 정도의 느낌 차이가 나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반자율 주행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해보고 어떤 등급의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됐는가, 하필이면 또 여기 차선에 공사 중이라 선이 없네요. 어쨌든 이번 리뷰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반자율 주행의 기능이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BMW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BMW X5와 X7 풀체인지에 적용될 새로운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차선을 자기가 직접 읽어서 차선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이고요. 제가 속도를 지금 90km 정도에 맞춰놨어요. 90km 정도에 맞춰놨을 때 앞에 있는 차량과 내 차량의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이런 문구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차선을 좀 바꿔볼게요. 앞에 차가 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이제 가속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다시 차선을 읽었다라고 계기판에 표시가 들어왔어요. 표시가 들어와서 솔직히 지금 정도만 봤을 때는 개선된 제품 같아요. BMW X5와 X7 풀체인지 모델에 적용될 반자율 주행 옵션과 X4와 X3의 2019년 모델부터 적용된 반자율 주행이 똑같은 버전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이 차선 유지하는 것 자체가 BMW의 반자율 주행이 사실 이 정도로 맞춰지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고 언제든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봉과 살짝 이거 봐.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향지 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꾼 다음에 얼마 만에 잡히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7초? 6초에서 7초 정도가 흐른 후에 다시 차선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야간의 실선에서는 살짝 어리바리 이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BMW 반자율 주행이 이 정도면 앞으로 나올 X5, X7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더욱 기대가 되고, 차선을 변경을 해서 앞에 차량과 차간 거리를 얼만큼 잘 유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선 변경을 하고 한 7초? 6초에서 7초 정도가 있어야지 이거를 잡는 것 같은데, 이제 잡혔습니다. 저기는 빨간불이어서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차를 할 때 BMW X4도 정차를 하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요. 저 발 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동을 했어요. 이렇게 스무스하게까지 BMW에서 반자율 주행이 적용됐다는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유턴을 하려고, 이게 CLS 리뷰 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브레이크를 제가 인위적으로 밟은 게 아니라 자동차가 직접 제동을 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톡 건드리면 반자율 주행이 자동으로 다시 작동이 돼요. 다시 작동이 되는데, 그것을 잠깐 잊어버려서 그냥 평상시대로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주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요. BMW 반자율 주행이 여기서 속도를 제가 막 올리죠? 막 올리면 계기판에 몇 가지 표시가 되나 보면 장난 아니네. 다시 속도를 막 낮추고 너무 빨리 올라가. 와, 이거 뭐 속도 올리는 게 그냥 운전자가 직접 속도를 올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크루즈 컨트롤로 몇 킬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210km까지 반자율 주행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굉장하죠. 일단 차가 차선을 유지하고 가는 것도
지금 꽤나 잘 잡고 있어요. 꽤나 잘 잡고 있는데 차선을 막 얘가 오른쪽으로 조금 붙어서 가면서 트럭이랑 좀 가까워져서 약간은 불안전하다. 야,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구나. 아직까지는 다시 일반 주행을 하면서 차선 유지 기능은 제가 켜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그래도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모습. 나는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해. 고속주행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BMW X3와 X4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선 변경을 하고 좌측편에 차가 꽤나 가까운 상태에서, 지금 차가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꽤 가까운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니까 사이드미러의 주황색 경고등이 깜빡깜빡 하고 알려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트럭이 있는 데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면 제 차량이 오른쪽에 있는 트럭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이드미러의 경고등을 깜빡깜빡 해주지는 않는데, 제가 주행하는 속도보다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차량이 더 빨리 진입을 할 때는 깜빡깜빡 하고 경고등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18분 정도를 주행을 했고 19km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리셋을 한번 했는데요. 현재 트립 컴퓨터에 표기되는 연비는 리터당 13.9km.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승차감은 어떠하냐? 어느 정도 승차감이냐? 확실히 세단과 비교할 때 너무 많이 골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 논점에서 보면은요, X3와 X4와 승차감 차이가 조금 나요. 조금 나는 부분이 X3보다는 X4가 확실히 조금 더 스포츠성에 가깝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궁구궁 하는 길을 지나갈 때 X3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살짝 전해오는 압력이 느껴져요. 이거는 실내 공간에서 뭔가 밀폐가 X3랑 다르게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RPM 게이지가 1400에서 1500 RPM 갈 때 오 하고 저음으로 인한 진동이 페달이 느껴져요. 페달이 느껴지고 스티어링 휠에도 진동이 느껴집니다. 일부러 이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낮은 RPM으로 속도를 쭉 올릴 때는 스티어링 휠에 진동이 조금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길,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 반자율 주행을 사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오바예요, 오바. 시내 주행에서는 교차로가 있고 또 교차로에서 언제 차가 이렇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하면서 반자율 주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리뷰하는 입장에서, 와, 근데 저기 남자들이 한 다섯 명이 있는데 BMW X4가 지나가니까 이게 풀체인지로 이제 신형이잖아요. 이제 막 도로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상등 켜주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이제 X4가 처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남자 대여섯 명이 있는데 이 차를 우와 하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분이나 아주 멋진 남자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와우, 역시 신차는 이런 기분이 또 드네요. 스포츠 모드, 스포츠 기어, 수동 모드 주행. 저의 감탄사가 나오질 않고 있죠. 감탄사가 나올 수가 없는 가속력. 네, 가속은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주행을 할 때 RPM으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급제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3, 2, 1 급제동. 와, 굿. 진짜 BMW X3도 그렇고 X4도 그렇고
와, 급제동 진짜 잘 들고요. 여기 이제 커브길이에요. 커브길에서 X3와 X4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일단 확인해야 되니까 높은 RPM, 디젤로 낼 수 있는 최대한 RPM. 자, 스티어링 휠을 확. 내가 지금 SUV를 운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와우. 이 부분에서는 와, 뭐 방지턱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 막 이런 길을 스티어링 휠을 막 일부러 조작을 하면서 사용을 해도 가속 페달도 굉장히 민감하고 제동력은 뭐 아까 보신 대로 굉장히 잘 들고요.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적응만 하면 진짜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BMW거든요. 이 핸들도 좀 돌려보시고 방지턱도 좀 이렇게 막 40km로 세게 넘어보고 하시면 이 운전의 재미라는 게 비단 엔진 출력이 무조건 높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핸들링과 이 민첩성이 상당해요. 이 차량과 정반대 성향인 볼보 XC60과 BMW X3, X4를 비교 시승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래길에서 9집이 급제동. 급제동을 했을 때 DSC가 간섭을 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정확했어요. 아주 정확했고 그냥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오히려 실망할 수 있는 20D 출력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서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핸들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과격한 주행을 했을 때 이 운전자가 느껴지는 운전의 재미는 진짜 SUV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주행 안정감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X4가. SUV를 타시던 분께서 BMW X3, X4 한번 이 핸들 와리가리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고 제동도 막 이렇게 꿈박꿈박 해보고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가속 페달 쭉 밟았다가 막 핸들 확 돌리고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그냥 반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놓으면 안 좋은 시멘트길인데 뭔가 승용차 느낌은 아니에요. 승용차 느낌은 아니고 부드러운 차 느낌도 아니에요. 딱딱한 차고 단단한 차의 느낌이 나는데 이 정도 노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커버한다라는 정도,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SUV 느낌이 납니다. 웬만한 시멘트길이나 웬만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앤고를 제가 껐어요. 오토홀드를 켜놓은 상태. 엔진 소리는 좀 들리는데 볼보 XC60 그리고 벤츠 GLC, BMW X4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 차량의 엔진 소리가 가장 무겁고요. 그렇게 막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막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전혀 거슬림이 없고 정차 중에 진동이 못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정차 중 진동은 거의 못 느끼는 수준이고 주행을 할 때도 한 RPM 2000 정도로 가속을 하면 RPM 2000 정도 가속에서는 엔진 소리에 그렇게 큰 거슬림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 낮은 속도로 RPM을 올렸을 때는 우 하는 게 좀 더 느껴지는 그런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행하면서 리뷰 1편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주행하면서 리뷰 2편에서 제가 몸이 얼만큼 흔들리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X3와 X4의 정확한 구분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행하면서 리뷰 1편 다음에는 아주 유익한 뒷좌석 리뷰가 있어요.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 BMW X4 풀체인지, 과연 BMW X3와 뒷좌석 공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뒷좌석에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 차다 보니까 뭔가
이 새 차 냄새가 좀 쫙 나야 되는데 BMW X4는 그렇게 새 차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BMW X3를 출고했을 때 그 차량도 새 차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는데 신차 냄새 타고 다니다 보니까 트렁크 쪽에서 신차 냄새가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그렇게 신차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BMW X3 같은 경우에는 이 컵홀더가 잘 안 닫혔었는데 이게 컵홀더 센터 콘솔을 딱 내렸을 때 컵홀더 구멍이 나 있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차량은 그래도 덮개가 있죠? 컵을 하나 넣고 이렇게 딱 앉아서 천장 공간 나쁘지 않은데? 팔을 딱 올려놨을 때 조금 이게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엄청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7 시리즈나 이런 차들은 잘 안 닫히는 거 똑같네요. 컵홀더가 한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있으면 컵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정도 위치라서 더 편하게 탈 수가 있는데 BMW X3, X4는 똑같이 컵홀더가 일반적인 차량이랑 위치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끈은 개선이 안 되었어요. 요 끈 이거를 막 뭔가 세게 당기면은 막 가죽이 뜯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버네스카 가죽 질감이 기존 다코타보다 더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버네스카 가죽에 어울리지 않는 이 끈은 마치 우리 그 장바구니 가방의 손잡이 같은 그런 질감. 이건 조금 아쉽고요. 이 뒤쪽에 고무가 되져 있어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이게 새 차라서 꽤나 뻑뻑한데 이 끈 자국이 그대로 나 있어요. 새 차라서 그런지 꽤나 뻑뻑한 모습인데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찌그덕 소리가 나는지를 계속 해봐도 찌그덕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제가 앉았을 때 편하게,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자세, 조수석은 제가 딱 탔을 때 남의 차 옆에 탔을 때 한 이 정도면 편하겠다 하는 자세로 맞춰놨거든요. 제 키는 187cm이고 앉은 키가 큰 편입니다. 그 상태에서 뒷좌석 공간에 들어오면 이 머리 공간을 꽤나 많이 파놨는데 허리를 끝까지 딱 붙이고 앉으면 이만큼이나 레그룸 공간이 나와요. 대신에 천장에 닿죠? 천장에 닿지 않게 그냥 앉았을 때는 여기가 꽉 차지는 않고 여기도 홈이 파져 있고 벌리기도 위치도 좋고 이 센터 콘솔 내려놔도 꽤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된 차량은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고 있으면 조금 닿는,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확실히 X3가 실내고가 더 높아요. 높은데 나머지 부분은 뭐 워낙에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루프라이너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다 보니까 블랙 헤드라이너가 적용되어 있어요. 운전을 하거나 앞좌석에서 움직이는 거엔 집중이 잘 되는데 뒤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어둑어둑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지금 촬영을 할 때 파노라마 루프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닫아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실내가 좀 어둑어둑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X3에 있는 아이보리 색상의 루프라이너, 아이보리 색상의 루프라이너와 비교하면 확실히 조금 더 실내 분위기가 톤이 다운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정렬의 레드 컬러 시트, 20D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버네스카 레드 컬러 시트, 버네스카 꼬냑 브라운 시트, 버네스카 모카 브라운 시트, 이 세 가지 컬러는 유색이잖아요. 유색인데 이걸 조금 좀 오행적으로 풀이를 하면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컬러이다 보니까 시트 색깔 때문에 실내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알루미늄 헥사곤 트림, 알루미늄 트림 컬러하고 레드 컬러하고 매칭이 그냥 그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꼬냑 브라운 컬러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색상이고, 여기 이 윗부분이 가죽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가죽처럼 느껴지고요. 요 알루미늄 트림 밑에 있는 스피커 그릴, 손잡이 밑에 기스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그리고 이 문을 닫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안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 질감이 아주 좋아요. 괜찮은데 이 도어 트림을 뜯었다 붙였다 할 때 이 손잡이 이 트림을 뜯었다 붙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떨어졌다 붙었다는 경계점인데요. 손을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이 경계점이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 느낌은 이렇게 날카롭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플라스틱 질감은 괜찮은데 손에 감싸지는 이 느낌은 그냥 그렇다. 윈도우 스위치가 이게 7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은색 컬러의 버튼인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이 블랙 컬러이거든요. 둘이 매칭이 안 돼요. 뭐 BMW에서 이 부분까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검정에 검정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뭔가 매칭이 잘 안 되는 느낌? 아래쪽 플라스틱은 이 B필러 부분 밑에 쪽부터 쭉 이어지는데 여기 이 휠하우스 부분은 또 가죽이에요. 가죽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쁜 게 전혀 없고요. 등판은 좀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인데 여기가 이렇게 후벼 파져 있고 여기 물병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 아래쪽을 살펴보면 3존 에어컨디셔닝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송풍구, 온도 조절, 열선 시트, 밑에는 수납 공간인데 그냥 왓따껌 같은 거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 12V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 발 놓는 공간은 시트 밑에 넣기에도 뭐 그렇게 신발이 엄청 크지 않은 이상은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다리를 쩍 벌리기도 편하고 공손하게 있기도 편하고 루프 공간도 꽤 후벼 파져 있어서 나쁘지가 않고, 네, 헤드레스트를 올렸을 때는 확실히 X3랑 큰 차이가 보여집니다. 여기 헤드레스트가 이 끝부분에 진짜 달랑말랑해요. 새끼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공간으로 최대한 올려놨습니다. 이런 설계 아주 좋죠. 현대자동차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공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딱딱 하고 있는 쇠봉에 홈 하나를 안 파줘가지고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이 tas을 때는 뒤에가 그냥 목이 이렇게 놀아요. 목이 노는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빵 때려버리면 몸이 앞으로 쭉 날아갔다가 막 할 때 그냥 목이 아주 크게 다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헤드레스트는 굉장히 작게 생겼어요. X3처럼 작은데 충분히 머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 앉은 키를 어차피 이렇게 올리면 천장에 닿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키가 큰 사람들은 앉을 건데 헤드레스트만 잘 활용을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부분. 앞좌석에 있는 헤드레스트가 세모형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생겼어요. 이게 구형 모델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조수석에 보통 이제 남자분의 자동차라고 하면 여자분이 탈 것이고 여자분의 자동차라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타시겠죠? 남자분이 타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다고 계산을 하면 여자분이 탔을 때는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낮춰놓을 거예요. 최대한 낮춰놓은 상태에서 175 정도 평균 신장인 사람이 딱 탔을 때도 오른쪽 부분 사이드 미러까지 시야가 뻥 뚫려 있고요. 좌측 부분에도 A필러 부분이 이렇게 쫙 대각선으로 꺾여져 있어서 뒷좌석에 타서 보는데도 시야가 꽤나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이 인테리어는 현재 나오고 있는 동급 SUV들과 비교할 때 뒷좌석 공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 시트 방석이 기냐, 높냐, 짧으냐
뭐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 공간은 볼보 XC60이 가장 유리하고, 딱 앉았을 때 편한 거는 희한하게 벤츠 GLC가 또 되게 편하거든요. 그거 말고 X4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냥 평균 수준?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딱 2차 사이즈에 맞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기존과는 조금 다른 부품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 편해 보이지는 않는데, 안쪽에 이 공간 때문에 뭐 이런 부품을 만든 것 같고요. BMW X4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손잡이가 없어요. 앞에도 없고 옆에도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막 BMW는 이렇게 타는 거지 하면서 막 과격한 운전을 했을 때 여기 잡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앞에 어깨를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 손잡이가 없는 거는 쿠페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X4 SUV의 쿠페형 모델 손잡이 없다는 거 좀 특이하게 다가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시트 폴딩인데, 시트 폴딩이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내려가는 거는 제가 앞좌석을 얼마나 뒤로 해놨는지 예측이 되실 거예요. 시트 폴딩을 했을 때 이 시트 등판의 이 질감, 아주 부드러운 카페트, 결이 있는 카페트, 이렇게 내리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하면 솟아오르는 결이 있는 카페트고요. 트렁크에 보여지는 이 트렁크 덮개도 보기에 괜찮고요. 요 틈새가 보이는 부분이 원래 막 철판 보이고 되게 싼티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 X4는 방음제가 여기까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BMW에서 X 시리즈 SUV를 또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 휠하우스 부분, 휠하우스 가죽되어 있는 부분이랑 이 내장재, 이거랑 똑같은 카페트 재질의 내장재, 이 단차 같은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시트 벨트가 옆으로 이탈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이탈하지 않게끔. 이 상태에서 시트 벨트가 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만큼 보이시죠? BMW X3랑 X4랑 조금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게 X3에선 그래도 탈만한데 X4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짐을 실을 때 빼고는 이렇게 할 일이 없고, 등받이를 각도를 요 정도 해도 뭔가 X3가 조금 더 뒤로 누워있고 편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홀수와 짝수를 구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시트벨트, 이 시트벨트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보여드렸던 벤츠 GLC, 벤츠 263 AMG 뭐 이런 차량에서 여기서 막 걸려버리고 그랬는데, 오, 예민해. 오호. 이게 제가 막 세게 팍팍 당긴 게 아니라 거의 손목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와우. 그리고 가을 겨울 시즌이니까 아주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어요. 아주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시트벨트를 했을 때 이 각도나 이런 게 제 키에서도, 제가 앉아있을 때도 좀 불편하긴 해도 막 엄청나게 불편하거나, 엄청나게 불편하네요. 엄청나게 불편해서 외투를 좀 벗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키가 조금만 내려가도 불편하긴 하네. 그래도 시트벨트가 굉장히 예민하게, 이건 어깨로는 안 되네. 손목으로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가운데 시트로 가볼게요. 가운데 시트. 올라가지도 않아. 자, 가운데도 쩍 벌리고 앉았을 때 뭔가 그래도 헤드레스트는 주네요. 헤드레스트는 주기 때문에 이러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리를 꽤나 벌리고 앉아야 되는데 엄청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앞에 두 명이 타고 뒷좌석에 저 혼자 타고 있으면
뭐 이렇게 앉아갖고 뭐 이러고 있는 것도 탈순 있어요. 탈순 있어. 뭐 이런 차 뒷좌석에 3명이 타냐 마냐 하는데 3명 탈 일도 있으니까. 게다가 또 뒷좌석에 시트벨트도 의무거든요.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해봤고요. X3와 X4의 뒷좌석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시트벨트가 이렇게 고정된 거는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보통 X5나 X6는 요게 시트벨트가 이 시트 쿠션보다 좀 내려가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시트벨트 체결을 할 때는 좋은데 내가 이쪽에서 타서 이쪽 자리로 옮길 때 엉덩이를 막 밀고 갈 때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프고 이쪽에 없어도 되는 창문을 굳이 만들었다라는 느낌도 있을 정도로 솔직히 여기서는 시야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창문이 뒤에도 있다는 이런 배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용 카시트는 별도의 뭐 플라스틱을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스프링이 되어 있어서 고장만 안 나면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 바로 그냥 꽂으면 되게끔. 보기에는 그냥 그런데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편한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 제가 다른 차량에 이 플라스틱 커버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있는데 은근히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제 리뷰용 콜라 가운데에는 뭐 고정해 놓을 수는 있는데 들어가진 않고요. 이 도어 포켓에는 2개나 넣을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컵홀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세게 해도 안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좀 눌러줘야 하는 번거로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빠르게 탑승은 어찌 보면 BMW X4 뒷좌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뒷좌석 문이 많이 안 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X3랑 뒷문자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거든요. 아주 빠르게 탑승. 코트 입구. 그래도 꽤나 많이 나와요. 어우 아파라. 엉덩이 빼고. 이번에 빨리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 네, 아주 빠르게 탑승. 여기가 루프 쪽이 조금 걸리네요. 자, 엉덩이 빼고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을 때 딱 팔이 긴 사람도 이 휠하우스에 걸리거나 불편함은 전혀 없는데 이 루프 공간에 머리가 살짝 텅 닿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눈 팔고 탑승하다가는 이렇게나 패여져 있는 루프 공간 머리를 꽝 하고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다행히 BMW X4 풀체인지가 이제 막 출고를 시작을 할 때 차를 섭외를 해서 빠르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를 한 번에 담기 위해서는 1편으로만 만들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도 나누어서 영상이 올라가는데요. 2편도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